네, 조합하다 김철 시즌 탐험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2023년 1월에 1월 14일 우리 설경사진 준비되어 있죠. 1월 14일입니다. 토요일날 출발을 할 거고요. 그날 당일날 눈이 왔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안 오면 눈이 쌓인 곳으로 같이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촬영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고화질을 좀 유지하셔야 되니까 감도는 좀 100이나 64 좀 낮게 하시면 되고요. 조리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아닙니다만 7.1 구간 그 사이 정도에서 적절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하실 때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출계가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반사식 노출계는 흰색을 회색으로 담습니다. 18%의 회색으로 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정치에 맞게끔 카메라가 인디케이터로 알려주는 적정치로 찍으시게 되면 약간 회색빛이 도는 듯한 우중충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아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만큼 하얀 눈을 하얗게 담으시게 되면 화이트홀, 즉 뭐냐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자리가 생깁니다. 일단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후보종을 통해서 다시 살리고 죽일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 현장에서 모니터로 보셨을 때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얀 순백색이다 라고 된 상태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부분 화이트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경사진은 일단 카메라가 인디케이터 상태로 알려주는 흰색을 18%의 회색으로 만드는 적정치를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느 부분을 좀 올리는 게 좋을지 낮추는 게 좋을지는 후차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배경은 정적인 사진도 좋을 거고요. 또 주변에 나무가 많고 눈이 쌓여져 있는 곳에 수북하게 쌓이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밑에 이제 낮게 깔려 있는 지피식물들이 노출이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연 환경을 맞게끔 우리가 눈 쌓인 상황을 인공적으로 우리가 연출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변 환경을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파란 하늘을 이렇게 강렬하게 눈이 오는 날이 아니라 눈이 오고 나서 그친 그 상황이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CPL 필터는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설경 사진 찍으실 때 다른 거는 말고 CPL 필터는 꼭 준비해 주시고요. 설경을 찍으시면서 반대로 이렇게 뭔가 상고대 같은 게 만약에 있는 환경이라면 반대로 역광 상태로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일몰 즈음 때까지 촬영을 할 건데요. 역광인 상태의 일몰에서 갖고 있는 이런 그 골든 타임에 맞춰져 있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순백색의 흰색 배경에 청명한 그런 설경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운치 있고 약간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느낌의 사진도 나름대로 또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풍광도 담으시고요. 소주제, 뭔가 클로즈업 하시거나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여러 개 렌즈를 또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갖고 다니시기가 좀 번거롭고 중간에 렌즈를 교체를 하셔야 되니까 줌 렌즈가 있으시다면 망원 영역으로 해서 뒤에를 또 포커스 아웃을 통해서 주주의 부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촬영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눈 알갱이들을 또 섬세하게 가깝게 바짝 붙어가지고 찍는 접사 사진도 상당히 이 눈 오는 날 눈꽃을 찍는 접사 사진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렌즈는 2470이 제일 무난하신데
혹시 장비 들고 오시는 거에 부담이 크게 되지 않으신다면 저는 접사 렌즈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빼놓지 말아셔야 될 거는 CPL 필터 대신 저희가 감사하게도 1월 14일 날 출발하는 날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러면 하늘은 어차피 우중충할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CPL 필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의미가 없고요. 눈이 온다. 눈이 오는 날 14일 날 출발하는 날 그날 눈이 온다 그러면 그럴 때는 플래시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네. 플래시로 터뜨렸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좀 번거롭지만 동조 촬영이 가능하게끔 동조기하고 플래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플래시를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은 또 현장 상황에 맞게끔 따로따로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또 지난 어도비 브릿지 특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에 대한 변화, 지속광으로 어떻게 이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또 플래시를 어떻게 해서 어느 쪽을 키 라이트, 즉 주광, 그 다음에 보조각인 필 라이트, 그 다음에 위에 천정에 있는 탑 라이트, 이 광량의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촬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정물 사진, 그리고 회화 작품, 미술 작품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실내 내부에서 빛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제가 1월 18일 날 수요일 저녁에 교육실에서 따로 특강으로 다시 또 한번 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촬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석고상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속광을 쐈을 때 빛 차이하고 작가님들이 갖고 계시는 플래시를 주광, 보조광 플래시가 하나만 있으시다면 주광으로 쓰시고, 보조광은 제가 교육실에 갖고 있는 플래시로 보조광 상태를 작가님들이 갖고 계시는 동조기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정물 사진 촬영하는 것도 1월 18일 날 수요일 저녁에 교육실에서 특강으로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 수료식 있고, 그리고 2023년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작품 연구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내가 이제 작품을 쭉 이 작품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게 마지막 정점이겠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2023년 한 해도 또 같이 해주시면 또 영광이겠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제가 설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고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경사진은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저감도, 그 다음에 조리개는 해상력이 높은 구간,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M 모드라면 인디케이터에 좀 의존해 주시고, A 모드라면 셔터 스피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들고 찍으실 때 이미 밝은 환경이기 때문에 낮에 찍으시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찍으시면서 흔들릴 만한 그런 위해적인 환경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각대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일기예보상 1월 14일 날 감사하게 눈이 와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눈이 내려져 있는 곳을 잘 제가 환경적인 부분 각 지역별로 한번 잘 검토해서 작가님들이 너무 먼 거리 운전하고 가시지 않고 피곤하시지 않게 잘 결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고 우리 1월 14일 날 설경사진 촬영할 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